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이죠. 1912년에 루돌프 슈타이너가 인간의 본성 또 의식에 대해 강연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안에 어떤 숨겨진 차원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겪는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슈타이너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너머를 보려고 했죠. 인간 존재의 여러 층위,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좀 다른 각도에서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슈타이너 설명에서 가장 먼저 좀 인상적인 건 인간을 그냥 이 육체 덩어리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육체 말고도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나라는 자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봤죠. 그렇죠. 네 가지. 특히 그 에테르체라고 부르는 것, 이걸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슈타이너는 이게 약해지는 게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그 신경과민이나 무력감, 이런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벌써 1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식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내적인 관심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에테르체, 일종의 생명력 같은 건데 이걸 약화시킨다고 본 거죠. 아하. 반대로 예를 들면 저녁에 잠깐이라도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내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습관들, 네네. 이런 것들이 에테르체를 다시 이렇게 강화시킨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정신건강이나 어떤 활력에 정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 그 에테르체에 영향을 준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이런 내면 활동은 근데 깨어있을 때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슈타이너는 우리가 의식 못하는 잠자는 동안에도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본 것 같아요. 특히 그 꿈에 대한 분석이 재밌던데요? 아, 네, 맞아요. 꿈꿀 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막 놀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네. 그리고 현실에서라면 느꼈을 법한 어떤 죄책감이라던가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꿈속에선 거의 없을 때가 많고요. 왜 그럴까요? 슈타이너는 그걸 잠자는 동안에는 나라는 그 자아하고 아스트랄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주로 감정이나 욕망과 관련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몸인데 아, 감정의 몸 같은 거군요. 네. 이 두 가지가 육체랑 에테르체를 떠나서 다른 차원으로 간다고 설명을 해요. 다른 차원으로요. 네. 그래서 놀라움이나 양심 같은 그런 반응들은 깨어있을 때 이 요소들이 육체와 딱 결합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능이라는 거죠. 와, 그럼 잠자는 동안에 나와 내 감정의 몸이 육체를 떠나서 다른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식의 설명인 거죠. 그럼 꿈속의 나는 온전한 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슈타이너는 이 나라는 자아의식 발달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놀라운 지적을 했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한 3, 4살쯤 되면 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내 거 하고. 네. 근데 정작 그 나를 온전히 담아내고 또 발현시킬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조직은 20살, 21살 이때쯤 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예요. 20살이요? 와. 네, 이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는 거죠. 3, 4살하고 20살이면 거의 뭐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춘기나 청소년기 혼란 같은 게 어쩌면 이런 불균형에서 오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슈타이너는 실제로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불균형의 원인을 그는 루시퍼적 영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루시퍼요? 네, 그가 사용한 좀 독특한 용어인데 인간에게 너무 이르게 독립적인 자아의식,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부여한 어떤 영적인 힘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 이 영향 덕분에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아직 미성숙한 육체나 감정 상태와의 불일치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내적인 불안정함이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 내면의 상태가 단순히 심리적인 걸 넘어선다고도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슈타이너는 도덕적인 판단이나 감정이 우리 존재 자체, 심지어는 생리적인 차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생리적인 차원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네. 그건 단순히 윤리관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슈타이너 관점에서는 혈액순환 같은 생명활동이나 그 에테르체의 힘 자체를 위축시킨다고 봤어요. 존재를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헐. 그럼 반대로 진실하고 좀 긍정적인 감정, 올바른 도덕적 태도 같은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강화하는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게 그냥 사회적인 약속이나 규범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건강함과 직결되어 있다는 시각인 거죠. 아, 우리의 생각, 감정 또 도덕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슈타이너의 1912년 강연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우리가 매일 겪는 꿈, 감정, 또 내면의 갈등, 심지어 도덕적인 태도까지 이 모든 일상적인 경험들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더 깊은 차원을 슬쩍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창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그런 깊은 차원들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의식적인 삶과 태도가 그 차원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슈타이너의 말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 또 도덕적인 선택들이 정말로 우리 존재에 보이지 않는 다른 측면들을 강화하거나 혹은 약화시킨다고 한번 받아들여 본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